안녕하세요. 2023년 1월 28일자 74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시겠습니다. CL 지난주까지 81.50, 81.90 라인에서 횡보하였고 거기에 1월 18일 날 아웃스탠딩 무브먼트가 하나 있었죠. 그런 이후로 월요일 날 조금 더 올라갔다가 다시 이 레인지 81.50, 81.90 레인지 안으로 들어왔고 화요일, 수요일 날 안으로 들어왔지만 16일 날 다시 올라갔다가 마지막 날에도 랠리를 보이는가 싶더니 그 마켓 시간 오후에 쭉 빠져나왔고 결국은 70달러대까지 밀리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150, 72.40 이 사이 레인지가 일단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레인지고 거기에다 약간 익스텐디드 된다고 하면 83.34와 70.08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12월 저점과 고점이고요. 2022년 12월이죠. 2023년 1월의 저점과 1월 3일 고점입니다. 1월의 고점은 여기죠. 이 위에 이미 고점이 갱신되었지만 그 고점들이 니들처럼 계속 올라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고 올라갔다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직 이 다운트렌드 채널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 다운트렌드 채널에 걸쳐서 형성된 이 빨간색, 붉은색 라인 안쪽에 있는 레인지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계속 이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운 프라이스 채널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지지선이 계속 따라서 내려간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78.25, 76.98 이런 저항선, 지지선들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메인은 다운 프라이스 채널이다 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이 파란색 라인 그리고 이 프라이스 채널의 어퍼 리밋 이런 부분들을 지지선으로 좀 더 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CL은 딱히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ES를 보시죠. ES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이 삼각형 라인에서 다시 들어와서 여기에서 다른 방향으로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여기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방향을 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월요일부터 랠리를 시작했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에 잠깐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니 그 계속된 그 실적과 전기차주 랠리하고 뭐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쭉쭉 밀고 올라가서 17일 고점인 4035.25 라인을 저항선으로 월화수목까지 걸쳐 있다가 금요일 날에는 결국 컨펌을 해서 4035.25 라인도 돌파가 됐습니다. 여기가 돌파가 됐다는 얘기는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서의 플레이가 일단 넘어갔다고 보고요. 다른 이 NQ랑은 다르게 ES는 이 다음 프라이스 채널 라인을 계속 잘 따라오고 있고 그 이상의 노이즈가 없었던 굉장히 깔끔한 다운 프라이스 채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노이즈가 끼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충분한 모멘텀이 있는 걸로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저항선 뚫렸지만 여기 있는 12월 1일 고점, 작년 12월 1일 고점이 또 하나의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파란색으로 프라이스 레벨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점과 이 고점을 이어주는 이 프라이스 트렌드 라인을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리는 것은 트렌드 라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게 트렌드 라인인데, 저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서 장이 랠리를 하거나 갑자기 빠질 때 바운스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트렌드 라인 그리는 고급 기술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그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저항선이 있었고, 여기서 올라가는 프라이스 라인 하나를 더 그려서 여기가 더블로 맞아서 그 장이 막 랠리 할 때 이미 저는 이게 그려져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블 저항이 컨펌이 돼서 막 오르고 나서 여기에서 딱 맞춰서 저항을 받고 반 이상 빠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이런 랠리가 3시까지 되다가 장 막판에 확 꺾어져 내려와서 거의 30분 만에 반토막이 난 지수 선물은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이 있죠. 그래서 계속 올라갈 때, 하루 종일 계속 올라갈 때, 오픈하고 나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갈 때도 여기에서 반등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왜 이 포인트에서 반등하고 저항을 받을 것인지,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받아서 밀려 내려왔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굉장히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장도 저 파란색 4110 라인을 공격하면서 여기를 뚫지 안 뚫을지를 계속 트라이를 하면서 더 랠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밀려 내려올 것인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역시나 CL처럼 다운 프라이스 채널의 어퍼 리밋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던, 그리고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 4035.25 라인도 내려올 때는 저항선으로, 지지선으로 다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지지선으로 하나, 둘, 셋, 이 강력한 지지선이 있어서 쉽게 굴러 내려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하지만 처음으로 뚫고 올라갔던 그런 노이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모멘텀이 있어 보이지만 또 의외로 이 파란색 4110 라인이 쉽게 뚫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 딸려 보이지만 지지선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쉽게 내려가지도 그렇다고 또 쉽게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은 이 레인지 3960에서 4110 이 레인지에서 마켓이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미니 S&P와 코릴레이티드 된 NQ가 여기선 지금 큰 저항선이 보이지 않는 데서 여기에서 찍고 내려온 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ES가 무브를 리드했다, 주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올라가는 모멘텀 자체는 NQ가 ES보다 훨씬 볼라틸리티가 크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더 가파르고 올라갈 때도 힘도 더 세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NQ에서의 특이한 점은 다른 이런 지지저항상들 보지 마시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 어퍼 트렌드 라인과 평행을 이루는 패러렐 프라이스 채널이 존재하는 게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죠. 이 포인트와 여기 있는 올라가는 어퍼 트렌드 라인을 패러렐로 놨을 때도 하나, 둘, 셋 계속 맞아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패러렐 채널을 그리고 이 밑에쯤에서 랠리가 올라갈 때 이미 이 패러렐 채널을 그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그린 다음에 이 위에 있는 12,262 저항선과 이 패러렐 프라이스 채널의 어퍼 리밋이 딱 맞아떨어서 더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는 반드시 저항을 받아서 내려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ES와 코릴레이션이 정확히 물리고 하기 때문에 장 막판에 1시간 놔두고 확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어퍼 프라이스 채널의 모멘텀이 강해 보이고 여기에서 어떤 딱히 다르게 볼 수 있는 큰 저항선들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이 오래된 어퍼 트렌드 라인과 여기서 강력한 가파른 어퍼 트렌드 라인이 만나는 이 레인지 안에서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패러렐 프라이스 채널 어퍼 리밋에 따라서 그냥 같이 올라갈 확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프라이스 채널이 어떤 저항선으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저항선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NQ가 더 강하면 ES가 따라올 것이고 ES가 더 강하게 내려오는 그 하락세가 좀 강하면 NQ도 같이 따라서 하락할 거고 그런 코릴레이션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은 너무 잘 나가고 있죠. 그러나 지난주에 21일까지 22,746 라인에 닿아서 그 위로 뚫고 올라가려다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하고 월, 화, 수까지 장중에서는 상승 기류를 보였습니다만 다시 주저앉았고 그 다음에 26일, 27일도 마찬가지가 됐죠. 26일 날에는 컨펌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볼라틸리티가 작았고 여기에 있는 22,746 라인에 그 지난주 금요일에 확 뛰어오른 이후에 여기서 저항을 받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토, 일, 월, 화, 수 다 이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걸쳐 있으면 저항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컨펌 돼서 뚫는가 했더니 바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 NQ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움직임은 NQ하고의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많이 죽은 상황이면 다시 NQ와의 코릴레이션이 살아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NQ를 꼭 트레이딩 할 때 참고를 하시고요. 차트랑 상관없이 매크로스코픽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지금 현재 그 캐시를 갖고 있었던 자금이 커머디티 쪽이나 주식 쪽이나 거의 모든 다른 투자 종목들에 갑자기 확 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투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데는 일단 다 돈을 찌르고 본다는 거죠. 보통은 현찰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들을 했는데 지금 랠리에서 캐시를 갖고 있으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2023년에 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일시적으로 랠리가 있을 때라도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막 미친 듯이 달려드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랠리가 되지만 그게 꺾일 수 있는 부분은 다음 주가요? 레이트 시즌 있고 그 다음에 CPI 이 정도까지 가면은 또 갑자기 투자 욕구, 투자 그 분위기가 냉랭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당장에 그 랠리에는 올라타시는 거는 좋습니다만 이런 게 언제 갑자기 급랭을 할 수가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2023년은 아마 1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텐데요. 리스크 타이트 관리 이 세 가지 단어를 항상 머릿속에 드시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동영상 사이에 뭐 다른 그 종목, 그 주식 종목 지난번에 봤던 테크 종목 이런 것들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뭐 거의 20%막 오르고 이어 투 데이로는 막 40% 올랐다고 이러고 하니까는 그런 주식들은 테크 아날리시스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밈 주식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테크 아날리시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댓글이나 이런 데 남겨주시면 다음 주 초 정도에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요새 댓글을 별로 달아주시지를 않아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전에 했던 것처럼 라이브 방송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요청하시는 종목도 이런 게 없어서 딱히 해드릴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장이 좋을 때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 좋긴 할 텐데 일단 뭐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그 영상 시청을 안 하셔서 이런 얘기가 뒤에 하면은 잘 못 들으셔서 뭐 리액션이 없으신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